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죠.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왜 못 올렸냐 하면은, 어제 밤, 이제 금요일 밤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위터에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장악한 트위터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 수익 창출 AI가 또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직접 검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올리지 못하고 아마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오늘 어제 토요일에 올리려고 했던 영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좀 전까지 라이브를 한 3시간 해가지고 게다가 영상도 몇 개 찍어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투네이션 질문과 답변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대학에 지금 재학을 하고 계십니다. 20대에 대해서 회상하실 때 하시는 말씀들에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눈에 띄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선택했다. 저한테 뭐라고 했죠? 제가 제목도 안 보고 클릭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채널을 2,000명, 구독자 2,000명일 때부터 봤고 가치관의 형성과 인간으로서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제 모교에서 명예 교수로 계시는 어떤 교수님한테도 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를 알아보시지는 못하셨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이 아니면 저를 못 알아보시겠죠. 확실한 거는 우리과 교수님들이 내가 졸업한 지 오래돼도 제가 누군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도 수업 시간에 나대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와 랩필코님의 공통점은 사람들한테 4차원 소리 들었다.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게 싫었지만요. 미국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크다. 그래서 게임 영상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도 권총이 있었다면은 관자놀이 되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중간에 한국에 오셨나 보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고로 이분이 이메일을 10월 15일에 보내셨는데 제가 솔직히 확인은 좀 일찍 했는데 답변을 당장 줄 수가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좀 오래 걸린 거 양해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다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있대요. 저에게 맞는 멘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알파 메일이 되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최대한 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꿈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벌어들인 돈과 얻은 명성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현재는 미국의 이 대학의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자분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걸 매우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이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일 겁니다. 네, 저 대학 이름이 기억이 남는 거 보니까. 참고로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동국대 편입하기 전에 영화 시나리오 작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UCLA에 입학을 하는 것을 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SAT를 준비해야 되나 또는 그 TOEFL을 준비하려고도 했는데 국제 회계사 시험인 ACCA도 준비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저는 돈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난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나 돈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가장 좋은 게 제 예술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잘 되면은 또 자유롭게 유튜브에서 제 창작물을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저를 찾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진심으로 유학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깔끔히 포기하고 현재 대학에서 학업에 매진할지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이메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대면이든 줌이든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쁘고 당신의 시간은 매우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 새내기에 본인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 얼마가 들던 제가 아르바이트와 현재 진행하는 창업으로 벌어서 당신의 시간을 사서 컨설팅 아니 조언을 직접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이 얘기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 중에 고정된 시간을 사고 싶다 얘기를 하시고 어, 글을 써본 경험이 없어서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분이 10월 15일에 보내셨는데 사실상 제가 메일의 답장을 12월 오늘 며칠이냐? 12월 11일에 했죠. 제가 답장을 12월 11일에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제 멤버십에 들어 계시고 조금 전에 했던 라이브에 계셨다면 상당한 힌트를 얻어갔을 텐데, 왜냐면 비슷한 질문이 있었거든. 일단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많은 돈을 들였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많은 돈을 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되게 뭔가 성공학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역할은, 제가 선생님을 2년 했지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언젠가 방송에서. 제가 선생님을 함으로써 오히려 나는 뭔가 인간에게 운명이 있지 않은가, 인간에게 타고난 운명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드필 지식은 모두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인간에게는 각자 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저는 오랜 20살부터 30살까지의 1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뼈에 새겨지도록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는 제 자신의 운명을 돌이켜보면서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고, 제가 메일에 답장이 늦은 이유는 사실은 그 사이에 제가 멤버십에서는 미리 얘기했지만, 뭔가 지금 책을 쓰거나 강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어떻게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답장을 하지 못한 그 기간 사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디벨롭이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사무실을 좀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이사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수 있는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당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제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당신한테는 답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라 이 답은 제가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당신 옆에 붙어가지고 이 답을 낼 수 있다면은 그거는 당신한테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내면으로 가지 않고 자꾸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넌 영원히 헤맬 것이다. 사실상 답은 지금 당신 여기 안에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발굴하는 거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 답을 내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뭐 사연자분의 이런 메일 또는 사연자분이 보는 것과 비슷한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있었지만, 사실 원래 이것도 내가 아마 보통 경우 같았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따로 방송을 안 찍고. 내가 오늘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 이것에 답변을 하면서 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책을 쓰든 뭐 강의를 찍든 뭐 사무실을 이사를 하든,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무실 쪽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동을 하든, 제가 그것을 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돈을 들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여러 유튜버들을 좀 만나고 했어요. 뷰일남님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다른 유튜버들도 만나고 했는데, 다들 저한테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물어보는 것들 중에 다른 어떤 유튜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자신의 지식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 거를 베껴가지고 그런 식의 강의를 팔고 그런 식의 사고를 친 유튜버가 있는데, 사과 없이 잠수를 탔다가 뭐 최근에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또 무슨 시간당 막 거의 한 4, 50만 원씩 받고, 그런 식으로 또 2030 청년들의, 솔직히 30대한테는 4, 50만 원 푼돈이거든요. 근데 20대한테는 푼돈이 아닐 거란 말이지,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는 거. 그래서 무슨 자기 책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 마냥.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정확히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다, 21살 때부터 30살까지만 쳐도 자기계발서만 200권을 읽었어요. 서양 것들, 미국 애들 것들. 자기계발서만 200권을 읽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는 거의 뭐 걸어다니는 사전이에요, 거의. 대충 꿈꾸는 다락방이든 해빙이든 이게 어디서 온 거고, 난 심지어 그 출처가 어딘지도 다 알아요. 나는
미국의 그 자기계발 그거의 역사도 알고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한 책을 내가 또 읽어서 공부를 했거든. 미국의 그런 긍정적 사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요즘 애들이 하도 책을 안 쳐 읽은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얘네들이 신세대니까 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채널도 뭐 초반에 유입된 사람이 한 질문 뒤에 사람들이 또 하고 또 비슷한 대답을 해도 다 팔리는 게 뭐 대답을 얻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와서 또 물어본 사람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떤 경제 채널 가면은 그 사람이 라이브 하면은 돈에 하면서 질문해요. 근데 이전에 누군가 물어봤을 질문이란 말이지. 뭐 그런 것에 그런 순환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제 책 한 권이면 끝냈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뭐 시크릿이라는 책을 샀으면은 한 12,000원이면 끝났을 일이 이제는 30만 원이 됐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대, 30대 남자, 특히 30대는 잘 안 돼. 20대 남자애들한테 그런 식의 무슨 책에 나온 내용들 짜집기한 그런 거, 지 생각인 것 마냥 해가지고 그것만 들으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은 해보셨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좀 아찔했어요. 제가 그 홈페이지 그거 다 찾아 들어가 봤어요. 채널이랑 나보다 구독자 수가 훨씬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자기 발이랍시고 꺼내온 영상들 보면은 썸네일 나도 좀 다 미국에 있는 성공학 어디서 다 본 거야. 나는 그게 그렇게 바겐이 된다는 줄 몰랐어. 난 그게 그렇게 장사가 되는지 몰랐어, 솔직히.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대학 다닐 때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고 처음 결심한 게 내가 여자친구 때문에 했다고 얘기했죠. 되게 배우 닮은 되게 가끔도 이제 좀 생각날 정도로 뭐 하고 사나 궁금할 정도로 내는 되게 예뻤던 여자인데 내가 걔한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가장 열심히 했어. 가장 잘해줬고 진짜 평생 여자한테 쏟을 열정의 한 3분의 한 20%는 걔한테 쏟은 것 같아. 전체 100 중에. 그 정도로 내가 잘 해줬는데 내가 갑자기 왜 또 딴 얘기하고 있냐. 걔 근데 예쁜 여자는 비싼 자동차와 같아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술집 알바로는 안 되겠는 거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학생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나는 좀 겁이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나는 그런 대학 학생이고 내가 영어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어로 논문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은 내가 뭐 영어 단어의 한 90%를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남을 가르쳐도 될까? 근데 아니 웬걸 내 주변에 아는 영문학과 친구들 중에 또는 선후배들 중에 원어민 시간에 나만큼 프리토킹 못하는 사람들 나만큼 학점도 안 나오는 사람들 나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술집에서 받던 월급의 두세 배씩 받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갑자기 그때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니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그래서 했고 실제로 더 잘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 유일남님이 참 2030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유일남님이 저를 자주 초청해 주시는 게 2030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20대 남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뭐 저한테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셨으니까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신 건데 아마 그런 식의 돈을 많이 들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뭐 강의를 팔고 하는 것에서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회의감이 좀 들죠. 그런 거 보면은. 음. 무슨 회의감이 드냐면은 와 그럼 나도 바보들을 상대로 등을 쳐먹으면서 장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래에서 신뢰와 신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2030 등쳐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요즘 좀 깨달았어요. 내가 뭐 한 명 한 명 저격하려면은 그 사람들 망하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남의 밖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남의 밖을 걷어차는 건 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책을 쓰든 뭘 하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 중에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싱. 그 책은 약간 좀 용두사미 같은 책이에요. 원싱 아실 거예요. 아실 분들은. 난 원싱이라는 책은 용두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싱은 초반부만 나를 흥분시키고 후반부는 나를 흥분시키지 못했어. 물론 좀 그 책에 대해서 동어반복의 지루한 반복이라고 한 건 좀 가혹한 평가긴 해요. 왜냐하면은 원싱 저자 입장에서는 원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져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책을 마무리한 건데, 내가 좀 책을 읽는 스타일 때문에 내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싱이라는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싱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거죠.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라. 한 가지만 집중하라.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듀얼 모니터도 제가 양쪽에 띄워놓고 뭔가 편집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은 한쪽 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책상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싹 다 바꿨는데 모니터 한 대만 두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졸업 영화 할 때 여름 방학 내내 시나리오만 썼어요. 한 가지만 해야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몇 가지를 해야 한다면은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중단을 하고 빠져나오고, 한 가지 작업을 중단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작업할 때 누가 나한테 말 걸거나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진짜 화내요, 저. 나 왜 아인슈타인이 마누라한테 나 뭐 생각할 때 말 걸지 말라고 그거 만들었는지 이해는 해. 좀 아인슈타인이 좀 과격한 편이긴 한데, 이게 일에서 일을 할 때 맥이 끊긴다, 창작을 할 때 맥이 끊긴다는 게 진짜 화난 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서 카톡 알람도 다 꺼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켜놨는데, 한 가지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쓴다고 하면 난 책 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유튜브를 팽개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 생각을 얘기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유튜브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운전할 때도 생각하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 주기가 짧아져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퀄이 많이, 살짝은 그 옛날만큼 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한 120 나왔으면 지금 한 90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많이 안 했으니까 거의 한 일주일 생각하고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 여러분들 이메일에 답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데 차이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은 유지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의 레드필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식의 방식의 컨텐츠를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뭔가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를 많이 찍을 것 같고, 아마 내 생각을 얘기하게 된다면 멤버십에서 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메일 답장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왜냐면 나는 이제 창작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되 하나하나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한테 이 메일을 주신 분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뭐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지금 당장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서 급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이 답은 본인한테 있어요. 근데 이미 본인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저를 찾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찾고란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주 수많은 질문들은, 사람들의 아주 수많은 문제들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또는 딱 하나의 해답으로 귀결이 돼요.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세상에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답을 실행할 방법을 못 찾거나, 정답을 알고 있어도 그 정답이 지시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많은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수학 공식은 알고 있어. 근데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학부 새내기 때 본인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다니는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지만, 교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어떤 학생들이 큰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메일로 급하게 답장 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답장 시기가 늦어가지고 아이비리그의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났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거 하나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답장을 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을 것이고, 그 스스로 답을 찾아서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은 내가 핀포인팅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왜 마음이 동하지 않나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연병할 대한민국 땅을 못 벗어나서 안달이었고 지금도 안달인데, 뭐 안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옛날에 어렸을 땐 못 벗어나서 안달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집안이 금수저란 얘기고, 어느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도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의 두뇌도 명석하다는 얘기죠. 특히 다니는 대학 보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못 가는 대학이에요. 저건 확실히. 무슨 어줍지 않은 그런 식의 무슨 입시, 무슨 그 머리 안 좋은 기득권 자제들 대학 입학시키는 그런 식의 제도들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야, 저기는. 근데 당신은 머리도 되고 조건이 되는데 왜 마음이 동하지 않죠? 이게 궁금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하의 아이비리그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 뭐 학과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이거는 정확히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마 내가 당신을 실제로 만났으면 둘이서 이것을 굉장히 깊게 파봤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동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어, SAT를 보기가 너무 두려워요. 또는 토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는 내가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못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살면서 실패란 걸 해본 게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시험을 100점 맞았고요. 1등급 나왔고요. 수능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도 최초합으로 합격했는데, 제가 아이비리그에 갔을 때 페일이라고 뜨는 게 싫어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요.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는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당신이 직면하기 싫어서 숨겨놓은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는 대부분 다 동물적이에요. 예를 들면 방금 전 거. 내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고 싶지 않아. 자신감이 꺾이고 싶지 않아. 사람이 뭔가 하지 않고 거부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럼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봐야죠. 저는 무의식과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잘 써먹은 게 이 무의식과 나의 대화거든. 이거는 제 첫 번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제가 얻어낸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 교수님 수업을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니지만, 제 첫 번째 대학은 비리 대학이었지만, 그 교수님 수업만큼은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한테 많은 걸 얻어가게 한 훌륭한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왜 마음이 동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목이 아플 정도로,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알지 모르는 건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지금 당장 답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dot, 점을 연결하다라는 발언을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축사에서, 유명한 어떤 대학 축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이 커넥팅 덧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도 실제로 발현된 거를 몸소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체계랑 엮어서 독후감을 썼는데, 그 독후감 내용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국방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당선이 돼가지고 제가 신문에 한번 실린 적도 있습니다. 국방일보에 제가 커넥팅 덧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중대장님이 아침에 신문 보시다가 야 너 신문 나왔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아마 포상휴가도 받았거나 했을 거예요. 아마 상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상점 채워서 포상휴가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 커넥팅 덧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한 인간이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또 자기계발서 나오는 애들이 또 울거먹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커넥팅 덧이라는 개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최근에 유일남 채널에 나와서 멤버십 방송에 출연했던, 제가 출연했던 거 다음으로 이제 출연하셨던 용호수님이라는 그분의 어떤 철학을 살펴봐도
이 커넥팅 덧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분의 어떤 철학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20살인데 여기서 모든 퍼즐 조각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맞는 길이냐? 왜냐하면은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회비용과 선택이 단 두 갈래 길만 존재한다 해도 무한 갈래를 펼쳐나가고 경우의 수는 무한하거든. 그거를 당신이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 근데 그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미래가 각각 펼쳐질지, 그 각각의 선택과 선택과 선택이 중첩을 해서 나온 그 확률의 세계는 무한해요. 그러니까 그걸 평행 우주로 비유하자면은 무한한 개수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봤을 때, 혹시 1000피스짜리 퍼즐 조립해 본 적 있어요? 나 그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 뭔가 생각이 많을 때. 1000피스짜리 퍼즐 한 조각 보면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은 1000피스짜리가 아니라 한 1억 피스짜리 퍼즐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퍼즐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선택을 내리면 그게 하나의 퍼즐인 거예요. 근데 우린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한 1억 번 이상의 선택은 내리지 않겠어? 그 퍼즐이 다 모이고 나서야 뒤를 돌아봐야 그림이 보이는 거고, 20대 초반에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벌써 모든 점을 다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머리가 돌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못 찾겠습니다. 저를 못 찾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가리를 굴려서 이 에고라고 해야 되나?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이 뭐지? 아씨 그 정신 분석학에서는 또 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쉽게 삼 분할을 씁니다. 몸, 마음, 영혼. 뭐 정신 분석학자들은 뭐 무의식, 뭐 에고, 뭐 이드, 뭐 what the fuck이 됐던 거야. 내가 정신 분석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당신의 머리로는 이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 모든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존재가 당신 안에 있어요. 그게 당신의 프로이트적으로 표현하거나 칼융으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이에요. 또는 칼융으로 표현하자면은 용호수님의 어떤 그런 설명을 이용하자면은 그게 참 나라고 하나? 진짜 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언젠가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에카르트 톨레의 나우를 읽었을 때 20살 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사실 나란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죠. 이게 무슨 뭐 해리성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카르트 톨레가 에고를 발견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 책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대학 시절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더 이상 이런 나랑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속으로. 말로 뱉었나? 근데 깨달았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나랑 살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나랑 살 수 없다고 말한 이 나는 누구지? 거기서 톨레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고, 마침 저는 당시 연기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그런 식의 구조를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배우로서의 내가 있고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로서의 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혼자 있을 때. 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 제가 땡전 한 푼 벌지 못했는데 첫 번째 대학의 사학 비리를 추적하게 만들었고, 그 힘은 내가 연기 공부를 하게 만들었으며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힘은 나를 편입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그 힘은 내 인생에서 엄청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또 그 힘이 어디로 날 밀지 몰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내가 그 힘을 따랐을 때는 이 잔대가리,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학 비리를 기사로 다룬다고 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빨리 공부하고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퇴학당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연기를 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게 성공하기 힘든 건데 이거를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일까? 또는 편입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편입을 공부하는 게 시간 낭비 아닐까라는 그런 식의 이 잔대가리가 내리는 것을 넘어선 내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자 드라이브였지, 드라이브. I was driven. 나는 무언가에서 driven 된 거지, 내가 이성적으로 의지를 갖고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아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 꽂아놓진 않았지만 저쪽 서재에 꽂아놨는데,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21살 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문이란 책을 읽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프로이트는 인류 역사상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한 거구나. 지금 본인이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존재는 나의 이런 잔대가리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또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가 아니라 그 넘어 있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내가 영혼이라 부르는 그런 더 큰 어떤 차원의 나의 행동의 그런 드라이브가 진정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싶은 충동이 들어. 레드필님, 이거는 무의식적 충동이니까 제 영혼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쳐넣는 거 아닐까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을 막 해. 레코님, 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영혼의 바람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책 몇 권을 쓸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영혼의 바람이 맞고, 작은 그림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것도 영혼의 바람이 맞는데, 단편적인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얘기하자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요. 사실 나는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어.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는 그냥 돈을 못 벌더라도 사학 비리를 고발하는데 교수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사실 나는 확률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편입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미친 듯이 충동이 들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전심으로 원하게 돼서 제가 일과 시간 외에는 몇 주간 토익 문제만 몇천 문제를 풀었어요. 왜냐면 편입에 합격하려면 토익 만점이 일단 돼야 되거든. 근데 뭐 만점 못 받았어요. 난 975점인가 받았어. 나는 그 무언가에 불가사한 힘이 나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토익 문제만 몇천 문제를 풀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때 내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드리븐된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동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마음 깊숙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잔대가리가 말려서 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에 도움이 되고 싶다. 알파 메일이 되어서 세상 좋은 것들을 최대한 누리고 싶다는 생각, 그게 본인의 것인가? 예를 들면 나는 롤렉스를 갖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내 본연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나는 한평생 시계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온 적이 없는데, 어떤 롤렉스를 찾은 지인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시계 자랑하고 실물로 밥 먹으면서 한번 풀어봐 줄 수 있냐고 해서 차봤는데, 그 차는 순간 야 씨,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 시계를 살려는 건 아닌데 내 진짜 마음이 동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동차를 꿈꿔요. 잔대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어필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식의 차원의 생각이 있고, 나는 정말 이 차 개 좋은데 이거 반드시 타야겠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죠. 종종 모든 사람들 길에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얘기하면은 100중 100명이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결과는 왜 다를까? 내가 예전에 그릇에 관한 영상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릇에 관한 영상, 산책하다 찍은 영상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리셋되고 1등부터 500등까지 죄다 리셋을 시켜도 결론적으로 그 허허벌판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다시 줄 세우기가 시작돼요. 니들 어? 사회 불만 많은 개돼지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주의 혁명 일으켜가지고 분홍들 다 죽이고 해봤자 줄 세우기는 또 시작된다고. 니들이 그 사람들 약탈해봤자 니들은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니들이 공산주의 혁명 일으켜가지고 분홍들 쌀가마니 다 뺏어봤자 니들은 며칠 못 가서 가지지 못한다고. 왜냐하면은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런 거거든. 인간의 존재 구조라는 게 제가 항상 비두 해브 얘기하죠. 비가 안 된 사람은 두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 억지로 해브 해봤자 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해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당장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도 못 알아듣겠다면은 뭐 언젠간 우리가 만난 날이 오겠죠, 그죠?
좀 그런 거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한동안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메일 소통하는 컨텐츠 계속 할 거지만 뭐 나는 웬만하면 좀 생각을 안 하고 영상을 좀 찍어야 되거든 이제는. 왜냐하면 다른 데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레드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북미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겸 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Cheers.